윈저의 문이 한 사람에게 닫혔다는 소문은 단순한 가족 갈등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문 뒤에는 훨씬 더 큰 질문이 숨어 있다. 누가 왕실의 중심에 남고 누가 조용히 바깥으로 밀려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혈연인가, 의무인가, 아니면 다음 국왕의 판단인가? 카밀라 왕비의 손주들은 왕족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왕실 행사 가까이에 있었다. 대관식과 가족 모임, 샌드링엄의 크리스마스는 그들이 새로운 가족 질서 안에 들어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찰스 국왕의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들의 위치 역시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윌리엄 왕세자는 더 작고 분명한 왕실을 준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찰스는 복잡한 가족사를 포용하려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앤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동의였을까? 아니면 왕실 특유의 절제였을까? 이제 확인된 사실과 과장된 소문을 나누며 다가오는 왕실의 새로운 경계를 들여다본다. 윈저에서 카밀라 왕비의 손자 한 명이 사실상 출입을 제한당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왕실 안팎을 뒤흔들었다. 더 자극적인 대목은 윌리엄 왕세자가 직접 선을 그었고 그 자리에 앤 공주까지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 가족의 불편한 순간처럼 보이던 장면은 곧 차기 국왕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놀라울 만큼 적다. 버킹엄궁은 그런 추방이 있었다고 발표한 적이 없고 주요 왕실 일정이나 공식 기록에서도 특정 손자의 출입이 금지됐다는 흔적은 찾기 어렵다. 익명의 관계자와 궁정 소식통이라는 표현만 단복될 뿐 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실이라기보다 왕실의 변화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자극한 하나의 강력한 소문에 가깝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이 이야기를 쉽게 믿었을까? 이유는 윈저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곳은 국왕의 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국가 의전과 가족 행사가 겹치는 상징적 중심지다. 누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누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곧 누가 내부 사람으로 인정받는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 한 사람의 출입 문제는 그래서 단순한 보안 절차가 아니라 왕실의 경계선에 관한 정치적 메시지처럼 읽힌다. 카밀라의 손주들은 왕족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왕위 계승권도, 공식 직책도,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무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대관식과 가족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고 찰스 국왕이 만든 새로운 가족의 일부처럼 보였다. 바로 그 모호한 위치가 소문의 토양이 됐다. 왕실 구성원은 아니지만 왕과 가까운 사람들, 공적 책임은 없지만 궁정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경계의 흐림은 윌리엄이 추구한다고 알려진 명확하고 작은 왕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왕실의 비용과 역할을 둘러싼 대중의 감시가 강해진 시대에는 공식 책임이 없는 친척에게 제공되는 접근권조차 쉽게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앤 공주의 침묵도 같은 방식으로 과장됐다. 그녀가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판단을 보여온 인물이기에 침묵 자체가 승인처럼 소비됐다. 그러나 침묵은 증거가 아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나 반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왕실에서 침묵은 전략일 수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이 장면의 핵심은 손자 한 명의 추방 여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미 윌리엄을 미래의 문지기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누가 윈저 안에 남고 누가 바깥으로 밀려나는지 그 기준을 정할 사람이 찰스가 아니라 윌리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다. 문이 실제로 닫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왕실의 다음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히 남았다. 카밀라는 태어날 때부터 왕실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영국 상류층 가정에서 성장했고 앤드류 파커볼스와 결혼해 톰과 로라라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당시 그녀의 삶은 궁전보다 가족의 식탁에 더 가까웠다. 자녀들에게 직접 음식을 해주고 학교와 일상을 챙기며 살아가던 한 여성이 훗날 국왕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찰스와의 오랜 관계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다이애나와의 결혼 붕괴를 둘러싼 거센 비난 속에서 세상에 드러났고, 카밀라는 한때 영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성이라는 오명까지 떠안았다. 그녀는 공개석상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오랜 시간 침묵과 인내를 선택했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에도 왕실 내부의 신뢰와 대중의 인정을 얻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카밀라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선 활동으로 넓혔다. 문해력 향상, 골다공증 인식, 가정폭력과 성폭력 생존자 지원은 그녀가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분야였다. 화려한 왕실 행사보다 피해자들과 조용히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녀의 다른 얼굴이 드러났다. 대중에게 그녀는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이었지만 왕실 안에서는 맡은 일을 지속하는 실무형 인물로 자리를 굳혀갔다. 2023년 대관식에서 왕관을 쓴 순간은 카밀라의 오랜 복권이 완성된 장면처럼 보였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자리에 그녀가 찰스와 나란히 섰고 3명의 친손자가 명예시동으로 참여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찰스가 자신의 결혼과 재혼 가족을 더 이상 숨겨야 할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왕실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찰스에게도 이 장면은 중요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분리돼 있던 두 삶, 왕위 계승자의 공적 세계와 카밀라와 함께한 사적 세계를 하나로 묶고 싶어 했다. 손주들의 등장은 그가 꿈꾸던 화해의 가족을 시각적으로 완성했다. 그러나 대중은 그들을 따뜻한 재혼 가족으로만 보지 않았다. 일부는 왕실의 경계가 지나치게 흐려지고 있다고 받아들였고, 초대와 접근이 특권으로 굳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카밀라가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톰과 로라가 왕자나 공주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5 손주 역시 왕위 계승권도 공식 직책도 없는 일반 시민이었다. 그들은 가족 행사에 초대받고 궁전 안에서 국왕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 관계는 법률이나 헌법이 보장한 지위가 아니라 찰스의 개인적 애정에 기대고 있었다. 카밀라에게 왕실과 친정 가족은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는 두 세계였다. 그녀는 왕비의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어머니와 할머니로 남아야 했다. 그러나 왕관은 개인에게 주어질 뿐 가족 전체에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평생 어렵게 얻은 자리는 견고해 보였지만 그 자녀와 손주들이 누린 가까움은 다음 국왕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다시 정의될 수 있었다. 카밀라의 5 손주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모순 속에 놓였다. 롤라와 프레디 파커 볼스, 엘리자와 거스, 루이 로프스는 법적으로는 평범한 시민이다. 그들에게는 왕자나 공주라는 칭호도 없고 왕위 계승권도 없으며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식 임무도 없다. 그러나 할머니가 국왕의 아내가 된 순간부터 그들의 일상은 더 이상 완전히 사적인 것으로 남을 수 없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2023년 대관식이었다. 카밀라의 세 손자는 영예시동으로 의식에 참여해 수많은 왕족과 국가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의 예복을 들었다. 그것은 법적인 신분 상승을 뜻하지 않았지만 찰스와 카밀라가 만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세계 앞에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재혼으로 이어진 두 가족이 마침내 하나의 의식 안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질문도 시작됐다. 왕실 직책이 없는 이들이 왜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에 등장했는가? 가족의 사랑과 공적 특권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카밀라의 손주들은 단지 할머니의 곁에 있었을 뿐이지만 언론은 그들을 준 왕족처럼 묘사했고 작은 참석 하나에도 미래의 역할이 부여될 것처럼 의미를 확대했다. 실제로 그들이 왕실 지위를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 톰 파커 볼스와 로라 로프스 역시 자녀들을 왕실의 전면에 세우려 하지 않았고
비교적 조용한 삶을 지켜왔다. 아이들은 성인들의 오랜 스캔들에도 찰스와 카밀라의 결혼에도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왕실의 경계가 논쟁이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됐다. 이들의 처지는 앤 공주의 자녀들과도 다르다. 피터 필립스와 자라 틴달은 여왕의 손주이자 왕위 계승 서열에 포함되지만 왕실 칭호 없이 민간인으로 살아왔다. 반면 카밀라의 손주들은 왕과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계승 질서에도 속하지 않는다. 사적인 가족에는 존재하지만 제도적 연결은 훨씬 약하다. 바로 이 차이가 윌리엄 시대를 둘러싼 불안을 키운다. 찰스는 자신의 가족을 넓게 품으려 했지만 윌리엄은 공식 역할과 책임이 없는 인물에게 왕실 공간의 상징적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볼 수 있다. 이는 손주들의 잘못이 아니라 왕실이 개인의 가정이면서 동시에 국가기관이라는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다. 만약 그들이 앞으로 공식 행사에서 점차 멀어진다면 그것은 처벌이라기보다 분류에 가까울 것이다. 사랑받는 가족으로 남을 수는 있지만 왕실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이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이 아무리 제도적이라 해도 그 바깥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에게는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왕실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의 인생이 역사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그 곁에 서게 됐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왕실이 더 작고 명확한 조직으로 바뀌려는 순간 가장 먼저 자신들의 자리가 임시적이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왕실의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다. 누가 샌드링엄에 도착하고 누구와 함께 교회로 걸어가며 공식 사진 속 어느 자리에 서는지는 한 해 동안 왕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 그래서 카밀라의 자녀와 손주들이 2024년 처음으로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랜 갈등 끝에 두 가족이 하나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석했다. 찰스에게 그 초대는 개인적인 의미가 컸다. 그는 왕이 된 뒤에도 자신의 재혼 가족을 숨겨야 할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카밀라의 자녀와 손주들이 샌드링엄에 함께한 모습은 찰스가 만들고자 했던 포용적인 가족의 상징이었다. 대중에게는 불편한 과거를 넘어선 화해처럼 보였고, 카밀라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가족 전체가 받아들여진 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2025년, 톰과 로라의 가족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곧바로 윌리엄이 카밀라의 가족을 초대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추측이 퍼졌고, 왕실 내부의 힘이 이미 미래의 국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이어졌다. 비어있는 자리는 실제 설명보다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알려진 내용은 훨씬 평범했다. 톰은 양쪽 가족과 번갈아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한 해는 샌드링엄에 참석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불참은 추방이나 갈등의 증거가 아니라 가족 일정의 선택에 가까웠다. 한 번의 부재만으로 윌리엄의 개입을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었다. 그럼에도 논쟁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초대가 상징하는 힘 때문이다. 왕실에서 공식 직책이 없는 친척이 반복적으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는 공간을 등장하면 대중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묻게 된다. 반대로 한번 보이지 않기만 해도 관계가 끊어졌다고 상상한다. 왕실은 사적인 가족이지만 그 사생활조차 공적 의미로 소비되는 구조 속에 있다. 초대장은 애정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지도처럼 읽힌다. 앤 공주의 아들 피터 필립스의 삶은 이 모순을 잘 보여준다. 그는 왕위 계승 서열에 포함되지만 왕실 칭호도 공식 공무도 없다. 그럼에도 주요 가족 행사에서는 국왕과 왕세자 부부의 곁에 설 수 있다. 이는 공식 역할에서 물러나 있는 것과 가족으로서 사랑받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 카밀라의 손주들도 같은 방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발코니나 국빈 행사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찰스와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 시대에는
가족의 애정과 왕실의 공적 공간이 더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다. 샌드링엄의 빈자리는 추방을 증명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둘러싼 논쟁은 왕실이 가족과 기관 사이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윌리엄이 어떤 왕실을 만들고 싶은지 이해하려면 확인되지 않은 궁정 소문보다 그가 실제로 선택한 사업과 행동을 봐야 한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국가 의전과 해외 방문을 맡으며 단순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이미 다음 시대의 운영 방식을 시험하는 인물로 움직이고 있다. 찰스가 치료를 이어가는 동안 윌리엄과 캐서린은 주요 외교 행사와 왕실 업무에서 존재감을 넓혔고, 궁전 역시 두 사람을 미래의 중심축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의 대표 사업인 호머즈는 노숙 문제를 일시적으로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예방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는 장기 계획이다. 정부, 지방단체, 기업, 자선기관을 하나의 목표 아래 묶고 성과를 측정하려는 방식은 윌리엄의 성향을 잘 드러낸다. 그는 유명 인사가 현장을 방문하는 장면보다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려한다. 환경 분야의 어스샷 프라이즈 역시 비슷하다. 윌리엄은 위기를 경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해결책을 가진 과학자와 기업가에게 자금과 국제전 무대를 제공하려 한다.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막기 위한 활동에서도 금융, 운송, 기술 기업을 끌어들였다. 그의 사업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역할이 명확하고 책임을 설명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 철학을 왕실에 대입하면 카밀라 가족을 둘러싼 논쟁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다. 왕실 직책이 없는 친척이 궁전 안에서 반복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면 대중은 그 이유와 비용을 묻게 된다. 윌리엄이 실제로 누군가를 추방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특혜와 모호한 지위를 불편하게 여길 가능성은 그의 공적 행보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도 그림자처럼 남아있다. 그는 부모의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과 다이애나의 고통이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기억이 카밀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신의 아내와 세 자녀가 같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가족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태도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 캐서린의 건강 문제를 겪은 뒤 윌리엄은 공무와 가족 보호 사이의 균형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도 보였다. 조지와 샬럿, 루이스가 성장할수록 누가 사적인 친척이고 누가 왕실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일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에게 작은 왕실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면서 기관의 신뢰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일 수 있다. 결국 윌리엄의 진짜 선언은 윈저의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사업, 그리고 책임을 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이미 미래의 왕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가 원하는 왕실은 가까운 혈연만으로 유지되는 집단이 아니라 각자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국민에게 답할 수 있는 조직에 더 가깝다. 앤 공주는 왕실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오랫동안 행동으로 자신의 기준을 보여온 인물이다. 18살 무렵부터 공적 임무를 시작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자선단체와 군 관련 기관, 교육과 보건 분야를 오가며 왕실의 일상을 떠받쳤다. 화려한 인터뷰나 감정적인 해명보다 정해진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젊은 시절 승마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했던 경험도 앤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왕의 딸이라는 신분만으로 평가받는 대신 훈련과 결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이후에도 특권보다 의무를 앞세우는 태도를 유지했다. 수백 개의 단체를 후원하면서도 가족 스캔들의 해설자가 되기를 거부한 것은 왕실의 생존은 말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에서 나온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대가 바뀌고 여론이 흔들릴 때에도 그녀가 같은 리듬으로 일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녀의 자녀 피터 필립스와 자라 틴달은 이 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두 사람은 엘리자베스 2세의 손주이지만 왕자와 공주 치모 없이 성장했고 공식 왕실 공무도 맡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족 행사에서는 자연스럽게 국왕과 친척들 곁에 선다. 앤은 사랑받는 가족으로 남는 것과 공적 특권을 갖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의 가정에서 이미 실천했다. 주교, 이 경험은 카밀라의 손주들을 둘러싼 문제를 바라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앤에게 왕실 칭호가 없다는 것은 가족에서 추방됐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국왕과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궁전의 공적 공간과 의존적 특혜가 자동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윌리엄이 왕실의 경계를 더 명확히 하려 한다면 앤은 그 원칙 자체를 낯설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을 곧바로 찬성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앤이 문제의 현장에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윌리엄의 결정에 의견을 밝혔다는 공식 기록도 없다. 침묵은 동의일 수 있지만 사적인 가족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절제일 수도 있다. 혹은 애초에 그녀가 판단해야 할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앤의 침묵보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선택이다. 그녀는 왕실이 국민의 존중을 얻으려면 혈통보다 업무가 먼저여야 한다고 보여줬고 자신의 자녀에게도 왕실 이름에 기대지 않는 삶을 허락했다. 그래서 카밀라 가족의 접근권이 줄어든다 해도 그것을 곧 냉혹한 가족 단절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앤은 누구의 편인지 선언하지 않았다. 다만 사랑과 특권, 가족과 기관, 친밀함과 공식 지위는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해왔다. 어쩌면 그녀의 침묵은 윌리엄을 향한 박수가 아니라 왕실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에 대한 가장 조용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른다. 찰스 국왕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암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공식 일정과 국빈 방문, 자선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왕관도 헌법적 권한도 여전히 그의 손에 있다. 따라서 윌리엄이 이미 모든 권력을 넘겨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그러나 왕실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이 점점 더 왕세자에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 초기 찰스가 만들고자 한 왕실은 자신의 복잡한 인생을 붓는 구조에 가까웠다. 그는 카밀라와의 재혼을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바꾸려 했다. 카밀라의 자녀와 손주들이 가족 행사에 등장한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왕실이 완벽한 혈통의 신화가 아니라 실패와 재혼, 화해를 경험한 현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반면 윌리엄은 포용보다 명확성을 앞세우는 듯 보인다. 누가 공식 임무를 맡고 누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누가 왕실을 대표하는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모호한 지위는 따뜻함의 상징이 아니라 언젠가 논란이 될 위험일 수 있다. 카밀라의 손주들이 앞으로 왕실 행사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적대보다 이 새로운 기준의 결과에 가까울 것이다. 카밀라의 미래도 이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찰스 곁에서 왕비로 수행해온 자선 활동과 공적 역할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다음 국왕이 즉위하면 궁전 사용과 일정, 예산, 가족 초대의 기준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남겠지만 가족을 왕실 가까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카밀라의 패배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녀는 이미 수십 년의 비난을 견디고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며 문해력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같은 분야에서 자신의 공적 정체성을 만들었다. 다만 그녀의 개인적 성공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영구적인 왕실 지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사랑은 이어질 수 있지만 특권은 통치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앤 공주의 침묵 역시 마지막까지 해석의 영역에 남는다. 그녀가 윌리엄의 방향에 동의했을 수도 있고 단지 가족 갈등에 말을 보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왕실이 이미 두 철학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찰스의 왕실이 화해와 포용을 상징했다면 윌리엄의 왕실은 책임과 기능, 경계의 명확성을 중심에 둘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윈저의 문이 실제로 누구에게 닫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시대에는 그 문이 친밀함만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왕실은 가족이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이며 윌리엄은 그 두 얼굴을 더 엄격히 분리하려 한다. 찰스가 아직 왕관을 쓰고 있는 지금, 새로운 왕실은 이미 조용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은 이전보다 선명하다.